문제 잘못 읽었으면은 뭐 다행이고, 잘 읽고 잘 풀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상대 도수와 그 상대 도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본교재 156페이지입니다. 본교재 156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상대 도수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 상대 도수는 어떻게 구하냐?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 그 계급의 도수, 글자를 써야 되나? 그 계급의 도수. 그 계급의 도수가 상대 도수입니다. 그래서 상대 도수는 분수 또는 소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수로보다는 소수로 표현하게끔 문제가 나옵니다. 소수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는 약분이 다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은 소수로만 표현하게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상대도수를 다 더하면 결국에는 1이 됩니다. 자, 그럼 상대도수 어떻게 풀어보는 건지 한번 볼게요. 자, 156쪽에 보면은 1번 156쪽에 1번에 보면, 자, 오른쪽 편은 지선인의 반 학생들의 하루 TV 시청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도수 분포표가 나오겠죠. 도수 분포표가 보니까 TV 시청 시간이야. 요즘에 애들 TV 많이 보나? TV보다는 핸드폰 많이 하지 않아요? 0에서 30분, 30분에서 60분, 60분에서 90분. 하나 더 있죠, 계급이. 자, 90분에서 120분. 이렇게 되고, 이렇게 쪼개지고, 또 계급이 이렇게 구분을 시켜주겠죠? 그 다음에 토탈, 총합. 토탈. 자, 그럼 얘가 도수입니다. 그래서 0 이상 30 미만, 즉 30분도 안 보는 학생이 몇 명이래요? 거기 2명, 5명. 2명, 5명, 7명, 그리고 6명. 그래서 총 20명이래요. 그리고 옆에다가 이제 상대 도수를 따로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계급에 이제부터 헷갈려 잘 보셔야 돼요. 0부터 30까지의 상대 도수는 0분 이상 30분 미만인 학생들의 상대 도수는 전체 계급이 20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20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약분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0.1이 됩니다. 이렇게 소수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다음은 30에서 60분 사이에 있는 애들은 20분의 5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얼마야? 0.25. 얘는 20분의 7이 되겠죠? 그래서 0.35. 20분의 6이니까 0.3입니다. 그래서 상대 도수를 구하려면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 전체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 전체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를 각각 구한 다음에 걔네들을 소수로 바꿔서 써줍니다. 그러면 여기선 이 상대 도수를 다 더해. 이 상대 도수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무조건 1이 나옵니다. 상대 도수를 더하면 다 1 나옵니다. 왜? 20분의 2, 20분의 5, 20분의 7, 20분의 6이니까 얘네 다 더해봐. 그럼 20분의 2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6 되는 거니까 20분의 20. 그래서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예요. 근데 한술 더 가서 그러면 이 상대 도수가 전체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야.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곱하기 100을 해주면
상대 도수에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그게 퍼센트야. 백분율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상대 도수란 말을 배웠지만 우리가 그 전에 5학년 때 백분율을 설명 들으면서 백분율을 배우면서 그때 상대 도수의 개념을 벌써 해봤던 거예요. 그때는 상대 도수란 말을 쓰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분율을 구하려다 보면은 그 전체분의 전체분의 걔네들을 구했단 말이지.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총학생이 40명이다. 그 중에 안경을 낀 학생이 10명이다. 그러면 안경을 낀 학생의 백분율은 퍼센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 학생이 40명이잖아. 40명 중에 안경 낀 학생 10명. 전체분의 안경 낀 그 학생, 그 계급. 전체분의 그 계급. 이게 상대도수가 되는 거지. 곱하기 100. 그러면 백분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도수를 지금 봐서 처음 이 단어를 보고 그러니까 어려워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전부터 우리는 계속 상대도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접해왔어요. 그렇게 말을 쓰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백분율을 구할 때는 항상 상대도수를 이용했었구나.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게 상대도수란 말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야. 안경 낀 학생이 몇 명? 10명. 그러면 전체가 40명. 그럼 상대도수 어떻게 구했어? 40명 중에 10명 이렇게 되는 거지. 곱하기 100. 그게 백분율. 25%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전에 우리가 했어요. 즉 상대도수에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그게 우리는 백분율이 되는구나. 이걸 지금 확인을 하나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무당벌레식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무당벌레식. 거기다가 책에다가 그 빈칸이 있으면 거기다 써주세요. 뭐냐면 상대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속력 나오죠? 속력. 한 것처럼. 속력. 시간분의 거리. 그거 있잖아.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 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 전체 도수는 상대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 계급의 도수는 상대 도수 곱하기 전체 도수. 이 공식이 유도됩니다. 요거. 그래서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 그리고 전체 도수는 상대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 계급의 도수는 순서대로 써줄게요. 상대 도수 곱하기 전체 도수가 됩니다. 요 무당벌레 이거 가지고서 요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굳이 외울 필요가 있어요? 얘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공식 상대 도수, 전체 도수, 계급의 도수는 여기에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막 변형 막 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게 좀 어려우니까 무당벌레를 외우자고요. 그래서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 전체 도수는 상대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 계급의 도수는 상대 도수 곱하기 전체 도수.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외우세요. 이거를 거기 페이지 156페이지에 상대 도수의 특징 옆에다가 빈칸 있잖아요. 거기다가 써주세요. 써주시면은 나중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거 비슷한 거 뭐 있었어? 속력 있었잖아요. 속력. 속력.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것도 있고요. 과학 시간에도 이거 하나 또 배워요. 밀도. 부피분의 질량.
부피는 질량분의 부피인가? 헷갈리는데 저는. 아, 질량분의 부피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 알면은 좋습니다. 요거 써주세요. 요거 계급의 도수.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여기서는 그가 많이 사용돼요. 요거 다시 써주면 많이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됐고. 자, 그러면 이 상대 도수의 특징은 뭐냐면 전체를 다 더하면 무조건 1이 됩니다. 왜 1이 나오는지는 분수를 통해서 다 더하니까 1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이 나올 수밖에 없다. 소수로 바꿔서 1이 나와서 이거 소수 다 더해서 1이 나온다기보다도 상대 도수를 구하면 전체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니까 전체분의 계급, 전체분의 계급, 전체분의 계급, 전체분의 계급 분모가 다 20이야. 이걸 다 더하래. 그럼 20분의 2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6, 2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6, 20분의 20. 그래서 1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아하. 자, 상대 도수 구하는 거 이제 어렵지 않죠? 아하! 이거 풀어야 되는구나, 156조. 풀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 해볼게요. 거기, 157쪽에 보면은, 157쪽에 대표 유형 2번이 있어요. 자, 운동 시간을 가지고서 도수 분포표를 만들었습니다. 아, 0에서 1시간 미만. 아, 운동해야 되는데. 1시에서 2시간, 2시간에서 3시간, 3시간에서 4시간 해서 총 계급이 4개가 나오네요. 이렇게 4개. 4개의 계급이 생기네요. 그래서 토탈 합계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제 시험이나 앞으로 우리가 접해야 될 문제들은 지금 157쪽에 지금 대표 유형 2번 같은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 보니까 채워져 있어요. 도수가 8, 상대 도수가 0.2, 여기는 A, 그리고 0.4, 그 다음에 12, 그리고 여기가 B, 없습니다. 그 다음에 C와 D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A, B, C, D의 값을 먼저 구하래요. 1번, A, B, C, D의 값을 구하라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A를 구하려면 A가 도수잖아요. 이 도수는 여기서 계급의 도수예요. 그래서 A를 구하려면 A는 계급의 도수이기 때문에 계급의 도수 어떻게 구해요? 상대 도수 곱하기 전체 도수란 말이야. 상대 도수와 전체 도수를 서로 곱해야지 A가 나옵니다. 근데 전체 도수를 모르죠. 그럼 전체 도수는 먼저 얘부터 구해야 되겠네. 그럼 전체 도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 도수는 상대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라고. 뭐야, 무당벌레에서 나왔단 말이야. 전체 도수는 상대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야. 그러면 상대 도수하고 계급의 도수를 다 아는 게 어디 있어? 상대 도수, 계급의 도수. 첫 번째 계급에서 상대 도수, 계급의 도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유도합니다. 전체 도수는 상대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니까 상대 도수 0.2분의 8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분모 분자 똑같이 얼마 곱해야 돼요? 소수점 어쩌려면 10 곱해줘야 되겠죠. 10 곱해주니까 얼마야? 2분의 80. 약분이 되네. 그래서 전체는 40명. C는 40이 됩니다. 그래서 A, B,
C, B를 구할 건데 C는 40이라고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제일 쉬운 거 D는 얼마야? 상대도수를 다 더하면 얼마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그랬어. D도 1. 자, 이제 A 나왔습니다. A 어떻게 구해요? A는 계급의 도수야. 계급의 도수는 상대도수 곱하기 전체도수. 즉 A는 상대도수 0.4랑 전체도수 0.4 곱하기 40. 그래서 16. A는 16이 되는 거죠. B는 상대도수니까 전체도수분의 계급의 도수. B는 전체도수 40분의 계급의 도수 12. 약분이 되네. 10분의 3. 그래서 얼마? 0.3. B는 0.3.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이해 가셨죠?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됩니다. 무당벌레 잘 보고서 찾으시면 돼요. 지금 저거 잘 찾는 거 연습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한 번에 무조건 다 되면은 좋지만, 한 번에 다 되려고 억지로 막 그러지 말고, 차분차분히 연습을 하면은, 어느 순간인가, 얘가 지금, 계급의 도수를 물어보는구나, A. 그럼 계급의 도수가, 맞아. 상대도수 곱하기 전체도수니까, 상대도수 곱하기 전체도수. 전체도수를 모르네? 그럼 전체도수는 상대도수분의 계급의 도수니까, 안에 찾아 나간다는 얘기야. 하나씩 찾아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자, 그럼 2-1번 여러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요 상대도수 가지고서 어떻게 한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 다음 페이지 갈게요.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상대도수니까 도수 분포표를 시작했으니까 얘를 가지고서 히스토그램도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그렸으니까 그 위에다가 도수 분포 다각형. 얘는 상대 도수로 그렸으면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 이렇게 구해지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 158페이지에 보면 158페이지. 그래프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했어야 되는데. 상대도수 먼저 했구나. 해야지. 미안해. 다시 157페이지 다시 올게요. 157쪽 다시 오면은 2번 안 구했죠. 그러면 하루 평균 운동 시간이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인 학생이 됐어요.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면 0.4에다가 그거의 퍼센트를 물어봤으니까 상대도수가 0.4에다가 B가 아까 0.3이었죠. 0.3 그래서 0.7이 상대도수가 됩니다. 이거의 퍼센트니까 여기서 곧바로 100 곱해서 70%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도수를 구하면 퍼센트 구하는 거 곱하기 100만 해주면 되는 거. 아까 전에 내가 상대도수 설명을 해줬죠. 상대도수에서 퍼센트 구하는 거 우리가 옛날부터 했었다는 거 아마 설명해 줬을 겁니다. 자, 그럼 미안합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릴 건데 자, 158쪽에 2번 그릴게요. 2번을 보면 다음 표는 어느 중학교 학생 50명이 됩니다. 전체 50명이에요.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도수 분포표를 그렸습니다. 그 예를 가지고서 이 도수 분포표를 이용을 해서 도수 분포 다각형의 모양의 그래프를 옆에다 그리게요. 그려보겠습니다. 계급이 하나, 둘, 셋, 넷, 5개였네. 5개니까 한번 잘 칸을 맞춰볼게요. 잘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이면 안 되잖아. 계급이 5줄, 5개. 하나, 둘, 셋,
네. 5. 우와. 그 맨 밑에는, 우와, 맨 밑에가 잘 안 보이는구나. 그러면 살짝 내려주면 되는 센스. 오케이. 좋습니다. 자, 35 이상 40. 40 이상 45. 45 이상 50. 50 이상 55. 55 이상 60 이렇게 될 것이고요. 토탈 그래서 도수 그 다음에 상대 도수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도수가 7 9 16 14 4 그래서 전체가 50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상대 도수를 이제 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50분의 7이죠. 그럼 상대 도수는 우리가 소수였을 거란 말이에요, 소수. 그러면 구하기 편하게 계산하면 분모를 10이나 100으로 나타내면 소수 나타내는 게 편하니까 분모를 2를 곱해서 100분의 14 그래서 0.14 50분의 9는 100분의 18 그래서 0.18 50분의 16은 100분의 32 0.32 50분의 14는 100분의 28 그래서 0.28 50분의 4는 100분의 8 해서 0.8이 아니라 0.08이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다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1 이렇게 됩니다. 숫자 잘 보입니까? 0.08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0.28이라. 0.28, 0.08 잘 보이죠?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가로와 세로 해놓고요. 가로는 이제 뭐겠어? 계급이 되겠죠. 세로는 도수가 되는데 이거는 누구였어? 대상이? 상대 도수에 대한 거니까 세로는 상대 도수가 됩니다. 도수가 아니라 상대 도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나? 0.5. 0.5 하지 말고, 칸을 어떻게 돼야지? 0.1, 0.2, 0.3? 얘가 0.1이고, 우와, 큰일 났다. 야, 이거를, 칸을 어떻게 나누지? 10칸씩 해야 되는데? 둘, 넷, 여섯, 여덟. 여기까지 올라가나요? 0.1. 하나, 둘, 셋, 넷, 다섯. 0.2. 하나, 둘, 셋, 넷. 안 보여. 큰일 났습니다. 그리기가 좀 애매해지네요. 일단 머리 한번 쓰기 전에 계급부터 쓰겠습니다. 35, 40, 45, 50, 55, 60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0.14, 0.08이 있으니까 밑에는 좀 생략을 좀 해볼까요? 물결선 우리 기억나죠? 물결선. 근데 여기서 물결선 그리면 안 되는데 얘는 이 앞부분 해도 이게 몇 번 하는 거야 우리가? 2번인데 2번이랑 1번이랑 내가 섞었네. 35, 40. 야, 2번, 1번 섞었네. 2번이 1번이 문자 섞였네.
책에 있는 거 좀 아닌데요? 아, 이게 35, 40, 40, 45가 아니라 50, 60, 60, 70인데, 쏘리. 1번에 몸무게하고 2번에 도수가 섞였습니다. 자, 일단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가지고. 아무튼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자, 가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죠. 여기가 0.1. 8칸으로 줄일게요. 8칸? 이거 몇 칸을 줄여야 되냐? 5칸? 2.5칸? 거기 어차피 그 책에서는 칸수가 정확히 나오죠? 이게 보여주는 거니까 보여주기 위해서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0.1로 놓고 그러면 여기가 0.2 0.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30에서 40은 0.14였어. 그러면 0.14면은 0.1이랑 0.2 사이니까 한 이쯤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가 되겠죠. 35랑 40 정중앙에 내가 될 것이고 40이랑 45는 0.18이었어. 0.1에 8이니까 한 이쯤 되지 않을까? 책에서는 칸 정확하죠? 45에서 50은요. 0.3이야. 0.32니까 한 이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50에서 55는 0.28. 0.28. 55에서 60은 0.08. 0.08. 이렇게. 그래서 시작점, 마지막점 연결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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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런 그래프 형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도수 분포 다각형 그리듯이 상대 도수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그래서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전체가 1이니까 상대수 이거에 이 점에 그럼 얘는 여기서 히스토그램을 완성하면 이렇게 되겠죠. 히스토그램. 이게 히스토그램이 되겠죠. 히스토그램. 그쵸? 그럼 이 히스토그램의 전체 총합은 얼마겠어? 1이다, 1. 이 막대기, 히스토그램 막대기, 직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요. 5개를 일렬로 쭉 세워. 쭉 세우면 하나의 큰, 긴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럼 이거의 세로의 길이가 결론 뭐였어? 뭐가 되겠어요? 상대 도수의 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로의 길이는 전체 총이 1이 될 것이다. 그 원리입니다. 그러면 요 히스토그램의 넓이와 여기 이 도수 분포 다각형 얘는 상대 도수에 대한 거니까 얘는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이 서로 어떻게 된다? 넓이는 서로 똑같다. 우리 그저께 배웠던 것처럼 계속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9쪽에 보면 또 찢어졌네요. 야, 또 상대 도수 분포를 나타냈는데 또 찢어졌어요. 야, 나타낸 그래프를 또 찢었습니다. 도대체 왜 찢는 거야, 도대체? 저가 문제 한번 풀고, 여러분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상대도수 어떻게 구하는지 알았으니까. 자, 오른쪽 그림은 혁준인의 반 학생 25명의 공부 시간에 대한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일부가 찢어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 이거를 왜 찢냐고요, 도대체. 왜 찢어가지고 사람 힘들게 만드냐고요. 그죠? 종환이가 찢었어? 자, 그러면 여기는 계급이 될 것이고요. 위쪽으로는 세로는 상대 도수가 되겠죠? 30, 60입니다. 자,
그러면 30, 60, 90, 120, 150, 180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까지. 우와. 1, 2, 3, 4, 5. 여기가 0.1. 하나, 둘, 셋, 넷, 다섯, 0.2.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30에서 60은 0.1 이내. 그렇죠. 60에서 90은 0.2였네요. 90에서 120은 0.28. 하나, 둘, 셋, 넷. 여기 있죠. 그리고 찢어졌어. 그리고 150에서 180은 0.16. 0.1. 하나, 둘, 셋, 6. 이렇게 되네. 그러면 연결을 하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찢었어요. 여기서 찢어버려가지고 절묘하게 찢었더니 이렇게 됐겠죠? 이만큼 찢었어. 그래서 결론은 120에서 150. 요 계급의 구간애가 어딘지 모르는 거야. 자, 그림 이해가죠? 자, 그럼 1번. 하루 공부 시간이 하루 공부 시간이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학생의 계급의 상대 도수. 120에서 150, 여기에 상대 도수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전체 상대 도수 1에서 빼면 되죠. 누구를 빼요? 30에서 60인 상대 도수 0.12. 0.11이 아니에요. 왜냐면 0.1과 0.2가 몇 칸이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떨어졌으니까 얘는 0.02가 되겠죠. 한 칸의 간격이. 그거 명심하시고요. 0.12. 자, 60에서 90의 상대도수는 0.2. 그리고 90에서 120의 상대도수가 0.28. 그리고 150에서 180의 상대도수가 0.16. 얘네들을 쏙 빼야지 120, 150분의 상대도수가 나오겠죠. 이거 뭐야? 자, 빼면은 요거 다 더하니까 얼마겠어? 0.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은 3, 3, 6에서 10, 2하고 8, 1, 7. 그럼 0.76이 됩니다. 그래서 1에서 0.76 빼니까 0.24가 120분에서 150분 사이의 상대도수. 0.24. 24.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쏙 뺀 거네. 자, 그럼 하루 공부 시간이 2번입니다. 2번. 하루 공부 시간이 90분 이상 150분. 여기에 학생 수. 이놈의 학생 수. 학생 수를 구하니 결국 이 학생 수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이 학생 수가. 얘는 계급의 도수를 물어보는 거야. 계도가 어떻게 되냐? 얘를 물어보는 겁니다. 계도. 펜이 잘 안 보이죠? 학생수, 즉 그 계급의 도수. 계도는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상대 도수 곱하기 전체 도수.
그럼 전체 도수가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전체 도수가 25명이 됐어요. 그러면 90에서 150분, 90분 이상 150분. 이 사이에 상대 도수는 얼마야? 90분에서 150분. 요 사이의 상대 도수는 이거 얼마야? 0.28. 0.28 더하기 0.24. 즉, 상대 도수는 0.52가 상대 도수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0.52에다가 0.52 곱하기 전체 도수 25.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이게 0.52 곱하기 25. 그럼 얼마예요? 얘가 13. 13명이 됩니다. 13명. 이거는 13명. 이해가시겠죠? 0.52 곱하기 25에서 13명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하나 더 설명해주고 싶은데. 다 해보고 싶은데요. 자, 일단 그렇다면 지금 거기 문제 좀 풀어볼게요. 상대도수 157쪽, 158쪽, 9쪽. 156쪽부터 156, 7, 8, 9쪽에 문제 먼저 풀고 나서 159쪽까지 문제 풀고 나서 그 다음에 160쪽 거기를 다시 또 설명을 해줄게요. 오늘 이 책 진도가 다 마무리됩니다. 도수 이거 통계 자료의 정리 여기 다 끝낼 거예요 오늘. 지금 먼저 문제 푸세요. 159쪽까지 푸십시오.
자, 다 풀었습니까? 금방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 그래서 답 좀 체크해 줄까요? 답 채점해 줄게요. 답은 157쪽부터 157쪽에 157페이지 1-1의 0.4 1-1번 0.4 1-2번에 60 2-1번에 0.25 20 101 순서대로 0.25 20
1 이렇게 되겠죠? 35%네. 35%. 2-1번의 답이 두 개네. 1번, 2번에서. 자, 158쪽 말고 159페이지. 159페이지 3-1번. 3-1번에 0.04, 18, 0.34. 0.04, 그 다음에 0.34, 0.34. 이렇게 되고요. 4-1번은 4-1번에 0.32, 28명. 이렇게 0.32, 28명. 그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다 맞죠? 그래요. 잠시 한 2분 기다릴게요. 이게 왜 렉이 걸리니?
자, 봅시다. 들어왔어? 자, 시작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성민이 괜찮지? 성민이가 먼저 답을 줘봐. 모두 대답. 네. 다음은 성민이하고 종환이. 네. 성민이가 나가서 아직 안 들어왔네. 성민이. 그럼 성민이 들어올 동안 혹시 문제 풀면서 이해 안 가는 거 있었어요? 우리가 숙제를 미리 말씀드리면 163페이지. 성민이 들어왔다. 성민이 오케이? 성민이 아직 안 들어왔나? 성민이 없어? 이해 안 되는 거? 야, 유튜브 자꾸 튕기니? 튕기면 안 되는데, 이거. 안 튕겨요. 그래. 근데 지금 성민이는 튕긴다고 얘기를 하네. 자, 일단 너희들 성민이가 들어올 동안 일단 문제 먼저 풀게요. 거기 162페이지부터 있죠. 162, 163페이지. 어차피 이거 우리 문제 풀어야 되니까 162페이지, 163페이지. 문제 먼저 풀고 있어요. 성민이 들어올 때까지. 됐어? 성민이 들어왔다. 자, 오케이. 잠깐만. 자, 그럼 수업한다. 성민이 들어왔으니까 또 누가 남은 거야? 왜 또 2명이냐? 시청자. 진짜. 유종환이 안 들어온 거야? 이제 괜찮아요. 오케이. 종환이는? 3명 됐다. 자, 그러면 160페이지 거기 볼게요. 도수의 총합이. 자,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비교 여기를 할 거예요.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비교할 건데, 자, 일단은 내가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어떤 중학교 문제 보니까 160페이지예요. 신현민의 중학교는 중학교 1반과 2반에 뭐냐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의 수를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더니 1반과 2반을 조사했더니 1반은 전체 도수가 30명, 1반은 30명이고요. 2반은 전체 도수가 40명입니다. 서로 도수의 총합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비교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 비교하기에는 도수가
총합이 똑같아야지 비교하는데 좀 공평하잖아요. 근데 다른 애들은 어떻게 비교를 하냐, 그거를 또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그걸 보자는 얘기지. 요즘에 지금 많이 이러한 비교하는 게 많이 나와, 통계 많이 나옵니다. 지금 시국 어떻게 돼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통계를 막 매기고 있어. 지금 시국이 코로나가 있으니까 코로나 얘기를 한다면, 중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뭐, 일본, 뭐, 이렇게 뭐, 막 퍼졌잖아. 근데 우리나라도 막 확진자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뭐 사망자도 생기고, 그리고 확진자도 뭐, 나이대, 뭐 60대, 40대, 50대, 뭐, 30대, 20대, 10대, 이런 식으로 막, 나이별로 어떻게 또 생기고, 발생 비율을 따지고요. 그리고 이게 뭐, 이란에서도 있고, 이탈리아, 유럽, 미국 이렇게 막 있단 말이에요. 하나 더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약이 있대요. 하나 더 나온 그 바이러스는 거기에 대해서는 처방전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 코로나도 처방전이 있으면은 아무 문제 없이 다닐 수 있어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오면은, 근데 이게 서로 비교를 하는데 비교거리가 서로 안 되는 게, 서로 비교하기 좀 어려운 게, 그 나라마다 인구수가 다 달라. 우리나라는 5천만, 중국은 몇 명? 13억이야. 야, 13억에 대해서 8만 명이래. 확진자가 8만 명인데 13억에 대해서 8만 명은 퍼센트도 너무 어려워. 0.001 막 이렇게 어려워, 따지기가. 사망자는 더 적지. 근데 이게 서로 비교를 한단 말이지. 뭐 전체가 다를 때, 전체 도수가 다를 때 어떻게 비교하냐, 그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숫자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1반, 2반. 도수, 상대도수, 도수, 상대도수 있는데, 자, 빈칸이 있어. 이거는 우리가 보고 채우래요. 자, 1번을 채우겠습니다. 자, 다행히도 전체 도수하고 상대 도수, 전체 도수의 총합, 도수 총합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한번 구해보면. 1번은 노란색. 노란색 구분이 가요? 색깔별로 좀 구분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파란색, 구분이 가? 안 가네, 전혀. 야, 빨파는, 얼추 가긴 가는데, 노란색 구분 갑니까? 파란색, 빨간색은요? 노란색 일단 쓰고요. 검정색? 우와! 검정으로 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았어. 검정으로 합니다. 다시 할게요. 1번은 노란색. 2번은 검정색. 됐죠? 자, 1번 애들. 자, 도수 어떻게 구해? 자, 아까 도수 어떻게 구해? 상대 도수 알지? 전체 도수 알아. 도수는, 자, 계급의 도수죠. 계급의 도수는 상대 도수 곱하기 전체 도수. 계급의 도수는 상대 도수 곱하기 전체 도수. 0.1이랑 30 곱하니까 3. 9에 대한 상대 도수.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 30분의 9. 그러니까 0.3. 요거의 3배겠죠? 3의 3배, 0.1의 3배. 이렇게 한번 가도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써요? 여기 두 칸을 몰라. 여기 먼저 써. 전체 도수가 1이야. 상대 도수의 총합이 1이니까 1에서 0.2, 0.3, 0.1을 빼니까 0.4. 얘는 12. 여기는 6. 그래서 다 더하니까 30 나왔습니다. 자, 40이에요. 자, 상대 도수 하면은 40분의 20이니까 0.5. 40분의 6이니까 0.25. 자, 계급의 도수는 서로 곱하니까 얘는 10. 또 40이니까 60, 10, 20, 10, 36, 4. 얘는 0.1, 0.15.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럼 다 더하면 0.4, 0.6,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서 옆에다가 다 채웠으면은, 채웠습니다. 그럼 먼저 문제부터 풀게요. 표를 다 완성했죠? 표 완성했습니다. 노랑 검정으로만 쓰는 걸로, 오케이. 여기 검정으로 써야죠? 2반이니까. 야, 앞으로가 아니라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2번 1반과 자, 문제 갑니다. 문제. 자, 1반과 2반의 상대도수 1반이랑 2반에서 상대도수가 같은 계급. 같은 계급은 어디입니까? 상대도수가 같은 계급. 그럼 어디겠어? 0.1, 0.1 똑같으니까 계급이니까 0개 이상 10개 미만. 0개 이상 10개 미만. 얘가 될 거고요. 2번은. 자, 3번. 문제 2에 속한 문제 2번 여기 0개에서 10개 미만에 속한 1반의 학생 수 3, 2반의 학생 수를 각각 구하면 1반은 3명, 2반은 4명이 됩니다. 자, 1반과 2반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의 수가 10개 이상 20개 미만 10개 이상 20개 미만의 학생 수의 비율 10개 이상 20개의 비율이니까 그 비율은 결론은 상대도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0.3, 0.25 누가 더 높습니까? 1반이 더 높습니다. 비율은. 자, 물론 도수는 1반이 9명, 2반이 10명이라서 2반이 더 많지만 비율은 퍼센테이지, 즉 비율은 0.3이니까 1반이 더 비율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자는 얘기지. 그래서 5번 1반과 2반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의 수가 20개 이상인 학생의 비율은 어느 반이 더 높은가? 20개 이상. 그럼 여기야. 20개 이상이니까 20개 이상, 30개 미만, 30개 이상, 40개 미만. 요 두 개의 계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계급의 비율을 물었으니까 이 두 계급에 대해서 1반은 0.4, 0.1에서 0.6일 것이고 2반은 0.5, 0.15에서 0.65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2반이 더 높죠. 비율이 더 높죠. 그래서 2반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비율로 따지자는 얘기야. 비율. 정확한 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상대도수가 좀 오점이 좀 많이 생겨요. 오류도 많이 생깁니다. 일단 그거 서기 전에 먼저 그래프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대도수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나타내면 어떻게 또 비교하는지 보자면 자, 1반 노란색으로 갈게요. 자, 0에서 10까지. 아, 이건 잠깐만 떼야 되겠다. 여기를 좀 띄게요. 0에서 10. 이렇게 가야 되겠네. 0, 10, 20, 30, 40. 그래야지 도수분포 다각형이 나올 것이고 0에서 10일 때는 0.1이었어. 그 0에서 20일 때는 0.3. 0에서 30일 때는 0.4. 아니, 20에서 30일 때는 0.4. 30에서 40일 때는 0.2. 요렇게. 그럼 여기서. 요게 1반입니다. 다음에 2반은요. 0에서 10일 때 0.1. 10에서 20은 0.25, 0.25. 20에서 30은 0.5. 30에서 40은 0.15. 여기까지 똑같고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지. 1반과 2반. 그래프 연결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비율을 본다면 좀 애매하지만 1반이 노란색이야. 2반이 검정색이고 1반의 비율이 높을까요? 2반의 비율이 높을까요? 전체적으로. 이건 좀
2반 같은 경우는 20에서 30대, 20개에서 30개는 제일 많은 애가 2반이 더 많아. 훨씬 많아. 이게 눈에 띄어. 나머지 부분에서는 10개에서 20개, 30개에서 40개는 일반 애들이 좀 많아. 얘는 누가 더 높다, 1반이 높다, 2반이 높다 이렇게 쉽게 말을 못합니다. 왜?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개별적인 상황이 다르니까 전체적으로 누가 높다 이렇게 말이 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상대도수 가지고 서로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161쪽에 보면은, 161쪽에 보면은, 그, 대표 유형 6번. 대표 유형 6번을 잠깐 볼게요. 보면은 거기, 오른쪽 그림은 그 문제를 보면서 할게요. 어느 중학교 1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100m 달리기 기록에 대한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물음에 답하시면, 자, 1번.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상대 도수를 각각 구하래요. 도수가 제일 큰 계급. 도수가 제일 크다는 얘기는 상대 도수가 제일 큰 애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남학생은 빨간색으로 해서 상대 도수가 제일 큰 애가 그때 상대 도수가 16에서 18이니까 0.38이 되는 거고, 남학생은. 여학생은 어떤 계급이 높아요? 18에서 20이니까 18에서 20인 애가 0.34가 됩니다. 그러면 남학생과 여학생 중에 어느 쪽의 기록이 더 빠르냐 이거지. 그러면 남학생이 16에서 18초가 더 많고 여학생은 18에서 20초가 더 많으니까 이것만 본다면 남학생이 좀 더 빠르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추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장 높은 애들을 가지고. 근데 이 그래프는 어때요? 가장 높은 애들을 가지면은 20개에서 30개는 1반이 0.5, 2반이 0.4니까 2반이 0.5, 1반이 0.4니까 2반이 많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번호는 조금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누가 많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 집단의 비교가 이겁니다. 자, 약간의 오류가 생깁니다. 여기서는. 자, 두 집단을 비교하는데 만약에 전체 도수가 비슷해. 좀 전에 지금 채팅에 올라온 이탈리아가 6,100만, 우리나라가 5천만이 좀 넘어요. 이거를 비교하면 서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가 훨씬 잘하는구나. 이탈리아가 좀 더 확진자가 더 많네. 이게 확 오는데 꼭 중국이랑 큰 나라야. 중국의 인구는 13억이야. 13억인 중국이랑 5천만인 우리나라랑 비교하면은 이게 좀 어렵다는 얘기지.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이 거의 100%예요. 인터넷 보급률이 거의 100%예요. 100%면 몇 명이 사용하냐면 5천만 명이 다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든 거예요. 만약에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10%야. 그러면 보급률만 본다면 우리나라는 100%니까 중국은 10%니까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보급률이 높은 거잖아요. 하지만 사용자 수를 본다면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인데 중국은 10%라고 한다면 13억의 10%니까 1억 3천만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보다 3배야, 3배. 사용자 수가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상대 도수, 그러니까 계급의 크기가 다른 애들을 가지고서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비슷한 애들끼리 조사하는 게 좀 더 확실해지고 차이가 많이 나면은 수많은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오류 같은 것도 분명히 발생하긴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지금 문제 뭐예요? 좀 어느 정도 차이 안 납니다. 30명, 40명 이 정도 되니까 한번 조사해볼만, 비교해볼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지금 문제를 거기 풀어볼게요. 오늘의 숙제는 163쪽까지입니다. 163쪽까지 풀고 내일 다시 또 이제 11시에 수업을 할 거잖아요. 내일은 그 뒤에 164페이지, 5페이지를 내일은 풀어드릴게요. 6페이지 먼저 풀어야 되겠지? 거기 내일은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62, 163쪽을 풀고
그리고 당연히 워크북도 있어야 되겠죠. 워크북은 31페이지, 32페이지. 자, 오늘 4페이지 나갑니다. 워크북 31, 32. 숙제가 워크북 31, 32. 진도북은 161, 161, 162, 163. 6페이지구나. 5페이지구나. 161, 2, 3. 그리고 워크북 31, 32. 이렇게. 우리 배운 데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업로드 할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그저께인가? 방송하는데 두바이에서 들어왔어. 두바이에서 어떤 학생이 들어와서 막 설명 막 듣고 막 그러더라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기 두바이인데 듣고 있대. 실시간이기 때문에, 다 공개로 해서, 좀 기분 묘하더라. 아무튼, 내일 또 이 시간에 와서 진도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근데 벌써 2학기까지 끝난 거야. 대박.